엔비디아가 잘 나와서 그런가요? 오늘 시장에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또 한 번 6,200 넘어가는 흐름들 나타나면서 정말 계속적으로 정말 시장이 계속 오를 거니까 조금 더 믿고 투자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오늘 딱 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게 되는데 그래도 약간 부침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나왔고 우리는 사실 엔비디아에 대해서 실적 데이터, 실적 숫자는 의심하지는 않았죠.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엔비디아 4분기 매출은 여전히 뭐 시장 예상을 상회해서 나왔고요. 특히나 데이터 센터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했던 것은 올해 1분기입니다. 강력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AI 수요가 지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강력한 가이던스, 이걸 또 시장이 보면서 점수를 매기는데 이런 부분이 좀 좋았고 젠슨랑 한마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이전트 A 시대의 본격적인 전환이다라고 하면서 컴퓨팅 수요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그리고 블랙엘과 차세대 루빈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시장 지배력 이런 부분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는 언급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발표가 됐을 때 시간의 거래에서 한 3% 정도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다가 차츰 상승폭을 줄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시간의 거래에서 좀 마이너스로 큰 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3%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좀 마이너스로 전환된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약간 스크래치가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랑 CEO가 이 공급망 전반에 걸친 생산 능력 확보에 주력 중이다라는 부분,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이걸 좀 바라봤거든요. 그리고 이걸 기대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가격 결정력이 팍 튀는 흐름들, 그걸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젠슨왕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뭐 질서 있는 공급 국면? 이런 부분이 느껴지면서 마이크론이 이때 반응했거든요. 마이크론이 시간의 거래에서 뚝 떨어지는 흐름들, 1% 떨어지는 흐름들이 또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젠슨왕 CEO의 마이크론도 함께 좀 영향을 받았고 이러한 흐름들이 물론 오늘 우리 시장은 끄떡없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메모리 이런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중요한 포착점이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골드만에서는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250 매수로 유지를 했고 역시나 AI 인프라 투자는 견조하다라고 봤고요. 강한 가이던스, 여기 가이던스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주가를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촉매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갔다가 뒷심이 약했던 시간의 거래 말씀드리는 건데요. 엔비디아 실적 만나봤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5에서 6%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10만 원대부터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셨던 분들 벌써 20만 원을 넘어서 21만 원까지 올라가고 있고 시장에서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전에 우리가 알았던 그런 학습 효과를 싹 다 지우고 삼성전자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6,000피를 돌파한 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목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총에서 절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오늘 최고가를 썼던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 샌디스크가 한 대 맞았는데 이게 삼성전자에게는 오히려 또 반사이익을 줬다라는 흐름도 나타나는데 공매도 기간에서 샌디스크를 저격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자 없는 범용 상품 판매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역설적으로는 삼성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찬사의 느낌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는 기사들도 나왔고요. 삼성은 예전부터 이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경쟁사가 아팠을 때, 경쟁사가 타격을 입었을 때, 스크래치가 났을 때 증산하고 가격 인하하면서 점유율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튀어오르는 흐름들 이쪽에서도 받아가지 않나라는 분석이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새벽에 갤럭시 S26을 공개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한번 이거는 뭐 영상이나 기사 같은 거 찾아보실 것을 이데일리 거 권유해드리는데 미데일리 TV의 그 유튜브 이런 부분도 보시면 되는데 삼성의 AI 승부수 역할입니다. 3세대 AI 폰이고요. 내일
내일부터 사전 예약 돌입하는데 최고가 254만 5,400원 이런 가격 정보까지 적어놨으니까 보시고요. 결론적으로 메모리 단 그리고 핸드폰 단 이런 부분에서 모바일 단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는지 오늘 주가가 뭐 폭등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제 6,200선을 올라타면서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뭘 봐야 할지 오늘은 스토리텔링을 그쪽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삼성전자 오늘 5에서 6%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신고가를 또 간 흐름인데 삼성전자만큼 수익률이 잘 나올 수 있는 섹터는 무엇일까?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를 확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게 산업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빅테크를 겨냥했거든요. 그러면서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기업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전기를 가져와서 이용해라라고 했습니다. 알아서 자급자족해서 전기를 활용하라라는 얘기를 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요금 납부자 자가 조달 서약을 발표했다라는 이슈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AI 전력을 위해서 그 수요가 폭증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전략을 쓰느냐? 빅테크들한테 AI 전력에 대한 부담을 지우느냐라고 봤더니 중간 선거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입지를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셈법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만에 하나 빅테크들 이렇게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일반 서민에게 전기료가 올라가는 전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표심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를 막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전력 비용이 엄청나게 늘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 산업 전반적으로 새로운 책임론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건 시장에서 관련 종목들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거니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력 인프라 관련주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인 관심은 받겠죠. 스포트라이트는 이것 좀 보시고요. 오늘 장 초반에 전력 인프라 관련주 그래서 좀 오르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뒷심은 좀 떨어지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봐야 할 흐름들 AI 전력 안에서 수급 공급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이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상법 개정 이런 부분. 어제 여주도로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이제 진실한 면을 보는 거죠. 주주 환원의 본질을 회복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기대 심리 같은 경우는 더 커질까요? 그게 좀 막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신증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와 현실 간의 간극, 이거를 좁혀줄 수 있는 기업, 옥석가리가 필요한 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시장 관심은 법 개정이 될까 말까였는데 이런 부분이 일단 본회의를 통과했으니 기업이 정말 이것을 실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또 수익률이 갈리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고요. 가까이 봤을 때 3월 주총 시즌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실질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보셔야 됩니다. 이 얘기 나오고 KTNG의 발빠른 그런 정책도 아마 나왔는데 이런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할런지 눈을 크게 뜨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지속 가능한 환원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기업들은 현금 주머니를 어떻게 써야 할지 이쪽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하면서 주주 환원 함께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균형이라는 얘기를 썼고요. 이게 앞으로 기업들 주가를 재평가하는 굉장히 큰 변수가 되겠다라는 말도 대신증권에서는 했습니다. 근데 주주 환원 이런 부분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ROE 개선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얘기인즉슨 기업들이 주주 환원도 하면서 앞으로 기업 이익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얘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주 가치 제고 이런 부분에 더해서 기업 실적까지 잘 낼 수 있는 기업,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경쟁력을 삼는 기업만 살아남지 않겠느냐. 수익률 부분에서는 옥석거리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저희 마켓나우 2부 그리고 머니코드에서는 이런 부분 잘 여러분께 선별해서 알려드리도록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네, 유틸리티 관련주.
이게 약간 좀 걱정되는데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지 일단 좀 이슈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전력과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배당 기대감을 낮춰야 된다. 그들이 크게 배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리포트를 오늘 아침에 내놨단 말이죠. 근데 공공기관의 배당은 배당 협의체에서 결정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 난방공사 같은 느낌이잖아요. 여기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난방공사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도 비슷한 행로를 걷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일단 지역 난방공사 같은 경우에 주당 6,157원을 뭐 확정했고요. 그리고 별도 배당 성향 이 부분이 중요한데 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작년과 유사했습니다. 결국 배당 성향이 좋지 않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부분은 배당을 좀 높게 줄 거라고 시장에서는 기대하는데 기대치만큼 못하고 있다라는 건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 올해 실적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액이 잘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지역 난방공사의 흐름을 보니까 배당 매력 단기적으로 굉장히 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보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배당 공시 예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하나증권의 리포트가 맞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유틸리티는 공기업이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상장된 기업 보면은 대부분의 공기업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부 정책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기업 관련 직무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경영평가라고 해서 그 굉장히 신경 씁니다. 정부의 눈치를 본다는 거죠. 그런데 정부가 지금 미는 건 배당 성향을 높이라라는 건데 배당 성향을 높이지 않게 생겼잖아요. 그게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뭘 걱정하냐 봤더니 재무 안전성 이거를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눈치도 중요하지만 재무 안정성이 더 시급하다라고 이 공기업, 유틸리티, 상장사들은 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배당 성향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 하라라는 정책, 뭐 이런 부분과 이제 별도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적, 뭐 한국전력도 실적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배당 이런 부분과 연동성은 당분간 약할 가능성이 있으니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배당 성향 높일 것이라는 기대는 접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하나증권의 리포트.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지, 이게 정말일지 앞으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삼성 SDI 오늘 잘 가죠. 그런데 KB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내놨고요. 목표 주가를 그래도 꽤 올렸더라고요. 기존 대비 한 40% 올린 거니까 53만 원으로 올렸고 이걸 보니까 뭐 AI발 ESS 수요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ESS 덕을 보니 삼성 SDI는 그 가치가 ESS에서 평가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올해부터 30년까지 한 6% 상향되면서 목표 주가 올린 그런 상황이고요. 전기차 시장은 역시나 이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럽 쪽에서도 시장 점유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산업이 좀 둔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보조금 못 받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반등의 핵심은 ESS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LFP 본격적으로 확대할 가능성 이런 부분도 보시고요. 1분기는 영업 적자 날 것으로는 예상되는데 이거는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한 거와 부합될 거라고 합니다. 다올 투자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목표 주가 58만 원을 올리면서 KB증권 대비해서는 더 올려 잡았거든요. 이들은 공통적으로 ESS 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ES 시장 모멘텀 다시 좀 살아나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삼성 SDI의 주가 흐름도 잘 보십시오. 구리입니다. LS증권에서 구리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 리포트를 자세하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골자만 말씀드리면 구리 같은 경우에 1월 말에 급등락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변동성을 좀 축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미국 정책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좀 정책을 바꿨습니다. 뭘 어떻게 바꿨냐 하면 결론적으로 전략 비축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비축,
구리를 가지고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히토류 같은 금속 위주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 관세 이런 부분을 좀 매겼는데 미국 내 실수요자들이 거세게 좀 반발을 하고 있대요. 뭐 미국 정부에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원자재 정책이 달라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관세를 때렸습니다. 관세를 때려서 수입을 못하게 하면서 미국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은 전략 비축으로 전환하고 있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중국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중국도 보면은 춘절 이후에 구리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춘절 이후 3월까지 재고가 증가하면서 가격 지지 여부는 주목하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챙겨보시고요. 지정학적으로 좀 분절이 심화됐을 경우에 원자재 가격이 튀어오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 미국 쪽에서는 전략 비축을 강화하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신냉전 속에 원자재 시장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는 것이다라고 LS증권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구리 수요처, 신규 수요처 인식하면서 구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미국 정책에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구리 더 관심 있게 보시고요. 전략 비축 시대에 잘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퍼스트솔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오늘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미국이 관세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뻗어나가는 게 좋을지 그런 아이디어가 지금 연쇄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고 퍼스트솔라가 장중에 13.6%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미국 관세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사실 이제 퍼스트솔라는 미국 기업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거든요. 미국 자체에서 생산하지 않고 해외에서 뭔가를 생산해서 갖고 오는 것 역시 타격을 미칠 것이다라는 걸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퍼스트솔라가 되겠습니다. 말레이, 베트남, 뭐 인도 이런 쪽에 이제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비, 물류, 관세 비용 너무 많이 든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가동률이 좀 떨어지는 상황들, 20%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매출도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거는 정책 변수인데 실적에 직접 타격을 주는 형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정책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반대로 미국 쪽 내에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퍼스트솔라와 달리 프리미엄을 막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주목받는 게 하나솔루션, 이 부분을 좀 언급이 됐습니다. 목표 주가 65,000원으로 하나증권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미국 적격 모듈 생산 그런 위치이죠. 그래서 이게 판가를 올릴 가능성이 또 있다고 합니다. 판가 올리면 실적이 개선되는 거니까 더 좋아지는 거니까 하나솔루션 요즘에 차츰차츰 얘기가 하나둘씩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OCI 홀딩스도 미국 태양광 플레이어 대상에 플리실리콘을 공급하면서 이것도 잘만 생태계가 꾸려지면 판가 인상에 대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펩로브스카이트 예전 머니코드에서 한번 얘기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차세대 제3 그 태양전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상용화와 머스크 공급망 이런 부분이 자꾸 태양광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나증권은 이거는 단기 영향력이 제한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만드는 데는 엄청난 비용도 들고 지역도 좀 헤아려야 되고 IP도 신경 써야 되고 어쨌든 이게 큰 모멘텀이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당시 반응을 했습니다만 단기적인 영향, 그러니까 시장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끼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였고요. 사실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제일 잘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우리나라 하나솔루션 제지는 했습니다만 중국 쪽에서 선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런 부분은 일단 생각은 해야 된다라면서 일종의 투자 유의사항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하나증권에서 퍼스트솔라가 말해준 미국 내 공급망 구축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들의 전략 이런 부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 콜마가 오늘 7%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7만 7천 원까지 현재 오르더라고요. 근데 JP모건에서는 목표 주가 6만 7천 원에서 7만 4천 원으로 상향했는데 현재가보다 낮은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보면은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유지를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밸류도 부담인데 마진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중립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중립 의견을 탈피하기 위해선 신규 인디 브랜드 그리고 해외 공장의 턴 어라운드가 필요하다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근데 기업 자체적으로는 어떤 데에 자신감을 피력하냐면 올해 1분기 국내 매출 성장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20%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동안 선케어 이런 부분 좀 안 좋았잖아요. 여기에서 수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중요한 관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공장 턴 어라운드 이런 부분은 올해 하반기 이후에 가능한데 문제는 중국, 캐나다 공장 1분기 부진 예상은 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보시고요. 다만 한국콜마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현대차증권은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현재가가 7만 7천 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 국내 법인이 매우 좋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기업에서 국내 매출 자신 있어 하는 것처럼 미국 법인에 대한 기다림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LS증권은 오히려 목표 주가를 또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권사의 시각도 지금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LS증권은 9만 8천 원으로 내려잡았는데 국내 위주의 성장 요거를 좀 안타깝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 위주만 좀 잘 되지 않냐. 해외는 좀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콜마 좀 엇갈리는 해외, 국내 시장의 반응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은 좀 오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